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 바로 개천절이죠.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 3일 동안 연휴인데 어제부터 좀 가을비가 축축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참 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우산 들어야 되고 막 옷 젖고 신발 젖고 막 이러니까 좀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성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을지로 입구 쪽에 그 모임이 좀 하나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오늘 난리 났었어요. 그 뭐 약간 데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광화문 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열정과 사명감, 저는, 박수입니다. 네. 네. 대단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전철도 되게 혼잡하고, 지금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힘들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바른말 족집게라는 이제 칼럼을 기고를 하고 있는데, 말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냥 주절주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한번 늘어놓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부침성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믿거나 말거나인데 카메라 앞에서는 괜찮은데 낯가림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좀 트는데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경계심도 강한 편이어서 의심도 많고 해서 이제 뭐 공인된 자리나 이런 데 강연이나 뭐 수업 같은 거는 괜찮은데 막상 이제 어느 단체 이제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되게 많이 부딪히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네, 제가 I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형이. 백든 반말입니다. 네, 며칠 전에도 당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명동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냥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아주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아마 비슷한 나이 또래일 것 같은데 나이는 물어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람 되게 많이 왔다, 그치? 막 이러길래 응, 그러게.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전 같으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반말 좀 그런데요? 하고 좀 까칠하게 말했을 텐데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반말해버렸어요. 네. 근데 얼마나 좀 속에서 왜 아직도 정말 창피하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누군가가 말을 안 해줘서일까?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근데 나이를 어떻게 가늠해요? 요즘에 보면은 뭐 60대인데 뭐 딱 보면은 어떤 분은 관리 정말 잘해가지고 막 40대 중반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40대 초반인데 한 60대로 보이고 그 나이를 가늠을 못해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반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심히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예의라는 것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요요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좁아져요. 반경이. 나하고 뭔가 그 뜻이 통하는 사람. 처음에 딱 사람 만났는데 되게 불쾌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별로야 이렇게 느꼈던 그런 자리에서는 밥조차도 체하죠. 네. 뭔가 도움을 청하여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반말을 한다는 건 어디인지 경우에 한참 벗어나는 처사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친근감 있게 그런가 봐, 뭐 되게 막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그 통제라든가 질서라든가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지못해 대답은 해주지만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네, 누구라도 나이가 위인 사람에게 존칭을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 예의입니다. 더욱이 처음 보는 상대에게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선생님들도 가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댓말로 수업할 때도 있습니다. 더 존경하게 돼요. 다정스럽고 따뜻한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쟤 누구야? 그리고 또 급기야 소리까지 지르는 선생님은 내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안 일어나죠. 네. 그런데 오직 나이 하나만으로 판단해 상대방에게 반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그 사람이 손해예요.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호감이 갈 리 없습니다. 하물며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엔 더 이상 말할 나이도 없겠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을 새삼 상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호칭이란 거 역시 독인개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표준어와 지금 제가 독인개긴이 맞거든요. 도찐개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독인개긴입니다. 직업에 따라 상대를 얕잡아 보는 듯한 호칭이 그 당사자에겐 적잖이 언짢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금전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일을 하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제 만나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직 내에서도 자꾸 남을 흉을 보고 이간질을 하고 또 상대방한테 계속 불쾌한 말을 내뱉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이 계속해서 유지될 리가 없겠죠. 언젠가는 그 사람은 뭐 속가내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떠나겠죠. 직업이 무엇이건 나이에 알맞게 여사님, 선생님 등으로 부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상응하는 친절한 반응이 바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웃으면서 대했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과민하거나 불쾌하게 대할 일 없잖아요. 물론 이상한 사람 중에 이쪽에서 오히려 숙이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거만하게 나오는 이상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죠.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니 기분이 흐뭇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무릇 말이란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이라 한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해서 입만 벌리면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1월 3일 날 쓴 제 블로그 글이네요.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양심에 대하여 여러분 양심 참 중요하죠. 저도 항상 양심, 네, 좋은 마음 손을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생각해 봅니다. 양심에 맞게 생활을 했는가. 사람들은 살면서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본인도 쓰고 또 남들에게도 자주 듣곤 하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적, 양심선언, 양심수, 양심불량 등으로 쓰입니다. 또 사람들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못마땅한 행위를 봤을 땐 양심을 털난 인간 등 다소 저속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양심 엿바꿔 먹었냐? 양심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자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양심에 관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 거창한 예를 들 필요도 없겠죠?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와우, 네, 최악이에요. 최악. 담배꽁초 던지는 사람들 봤을 때 전 한번 쫓아갈 뻔했잖아요. 네, 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길거리는 물론 서로가 신경 써야 할 공원이나 등산로에도 쓰레기가 널렸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제가 요번에 뭐 한블리 이런 프로그램 봤는데 바로 그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더라고요. 한문철 변호사는 이제 제가 교통방송할 때도 좀 인연이 있었어요. 저희 그쪽에 프로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스타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랬으면 사인이라도 받아놓을 걸.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떤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한 아주머니가 오토바이 뒤를 딱 박았어요. 진짜 큰일, 이제 사람이 이제 다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잖아요. 헬멧을 벗어서 막 유리를 다 깨고요. 또 갑자기 집기류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그 차를 다 부셨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아마 이제 이거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박은 거 외에 교통법규 외에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좀 그런 가학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네, 감옥에 갈 일이 생기겠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길거리는 물론 이제 또 큰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는 온통 쓰레기 난장판이 되곤 합니다. 오죽하면 TV 뉴스에 단골 메뉴까지 됐을까요? 근데 요즘에 함부로 당신 왜 거기다 쓰레기 버려? 전철에서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통화 막 하는 사람들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일단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혀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속으로 막 욕하는 거죠. 그 유튜브 보니까 별 화면이 다 나오던데 막
어떤 이제 할아버지한테 정말 나쁜 여자였죠. 아가씨가 막 그 욕하면서 뭐 경찰 백도 있다 그러면서 정말 젊은 친구였는데 그 휴대폰 모서리로 막 이렇게 머리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또 판결에 넘겼죠.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서 웬만하면 시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제 부지기수고, 눈에 안 띄는 양심불량의 사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왜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예전엔 막 반찬 같은 거 막 남이 먹던 거 도로 막 내오고 막 이래서 또 막 걸리고, 또 돈을 갖다가 그 조금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먹지도 않았던 된장찌개 값을 살짝 그거 벌어서 무슨 얼마나 갚부된다고 그 집 다시는 안 가지만, 저는 이제 항상 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봤는데 된장찌개를 안 먹었는데 2,000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따졌더니 어머, 그냥 우리 아줌마가 모르고 올렸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버리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가 요즘에 정답입니까? 도대체 왜들 그렇게 몰랐어요가 유행어입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눈엔 잘 뜨이지 않는다 해도 모든 사기꾼, 범죄인들은 모두가 양심불량자겠죠. 근데 불구하고 그런 양심불량자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배가 아플 때가 있는데, 아니요, 대가 꼭 치릅니다. 네, 뭐 안 걸리겠지, 나만 안 걸리면 돼 하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건 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다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붙잡혀 다들 법의 심판을 받는다지만 잡다한 양심불량 행위는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바른 사람들,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야말로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달리 몸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길을 걷다 보니 미안 손길이 잘 미치지도 못한 곳에 이런저런 쓰레기가 널렸더군요. 그래서 새삼 떠오른 말이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의식의 선진이 진정한 선진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